혹시 요즘 목이 자주 마르시거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로감이 계속 느껴지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질환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와 함께 왜 이런 음식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음식들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액 속의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혈관에 계속 떠다니게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 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의 선택입니다. 같은 당뇨 환자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도 하고 급격히 치솟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높아지면서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피하셔야 할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이 사실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흰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가 모두 제거되어 순수한 전분 덩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 지수로 따지면 흰쌀밥은 90 이상으로 거의 설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 그릇에 흰쌀밥을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인도 이 정도인데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위험하죠. 그렇다고 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과 같은 존재예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한 개를 먹을 때는 섬유질 때문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의 당분이 섬유질 없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런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 과일 주스에는 추가로 설탕이나 액상과당까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혈당을 2번, 3번 올리는 셈이죠.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면 주스 대신 생과일을 적당량만 드세요.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떡과 떡볶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떡은 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음식으로 이미 소화가 쉬운 형태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쌀가루는 흰쌀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입자가 작아서 소화 흡수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떡볶이는 떡에 고추장까지 더해진 음식입니다. 고추장에는 엿기름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떡의 당분과 고추장의 당분이 합쳐져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떡볶이 한 인분을 드시면 혈당이 300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떡이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현미떡이나 잡곡떡을 아주 소량만 드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그러면 혈당 상승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음식은 라면과 우동 같은 인스턴트 면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편해서 자주 드시는 음식인데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라면에 사용되는 면은 밀가루를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게다가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져 트랜스지방까지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이런 면류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해칩니다. 더 큰 문제는 라면, 국물에 있습니다.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몇 배나 높아져요. 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고 국물에는 설탕과 각종 조미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그릇 드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게 되죠. 면류가 드시고 싶으시면 메밀면이나 현미면, 콩면 같은 대체제를 이용해 보세요.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영양가도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과자와 빵류입니다. 특히 단맛이 나는 과자나 케이크, 도넛 같은 디저트류는 당뇨 환자에게 절대 금기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설탕과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버터나 쇼트닝 같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까지 함께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런 음식은 독이나 다름없어요. 예를 들어 도넛 한 개에는 각설탕 약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미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빵이나 단팥빵, 크림빵 같은 것들은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 것이 드시고 싶으시면 견과류나 당분이 적은 과일을 조금씩 드세요. 아니면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당뇨 전용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대체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식들로 바꾸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먼저 탄수화물 대신 드실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현미나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고구마나 감자도 좋은 대체제입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고구마는 중간 크기 반 개 정도, 감자는 중간 크기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단백질 음식으로는 생선과 닭가슴살, 두부, 계란 등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채소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특히 잎채소류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배추, 상추 등을 충분히 드세요. 다만 당근이나 단호박같이 단맛이 나는 채소는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은 것들을 선택하세요. 사과, 배, 오렌지, 키위, 베리류 등이 좋고 한 번에 한 개씩만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나 포도감같이 당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습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늦게 느껴져서 과식하기 쉬워요. 한 숟가락을 20번 이상 씹으시고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에 다음 숟가락을 드세요. 세 번째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폭식하기보다는 5끼에서 6끼로 나누어 소량씩 드시면 혈당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중간중간 견과류나 당분이 적은 과일로 간식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는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식후 30분 정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드시되 단맛이 나는 음료는 절대 피하세요. 생수나 보리차, 녹차 등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명상, 독서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당 체크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를 준비하시고 식전과 식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파악할 수 있고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만 피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하시던 음식을 포기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대체 음식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조리법을 바꾸시거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 지킨다고 당뇨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끔 실수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위험한 음식 하나씩 줄여가시고 건강한 음식 하나씩 늘려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낼 거예요.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